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러 일부러 백화점까지 찾아가던 시절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 들으면 그렇게까지? 라고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백화점 1층 식품관에 들어서면 보이던 그 고급스러운 초록색 간판. 한 스쿱에 밥값 맞먹는 돈을 내면서도 기꺼이 줄을 서서 먹던 아이스크림, 바로 나뚜루입니다. 한때는 베스킨라빈스를 위협하는 진짜 라이벌이었고, 네로라 하는 연예인들로 광고를 도배하고 전국에 2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2026년 기준 가맹점은 단 8곳 뿐이고요. 직영점은 전부 철수한 상태입니다. 시간을 1990년대 초반으로 잠깐 돌려볼게요. 당시 한국의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은 사실상 베스킨라빈스의 단독 무대였습니다. 1986년에 상륙해서 명동에 첫 지점을 냈을 때만 해도 아니 아이스크림이 밥보다 비싸서 누가 먹냐는 반응이 대다수였는데요.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확 반전됩니다. 이태원점이 전세계 베스킨라빈스 매장 중 판매 순위 10위권에 들 정도로 대박이 난 거죠. 국내 유통공룡인 롯데가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1995년 롯데 제과 내부에 나뚜루 사업팀이 꾸려집니다. 3년 동안 공을 들인 끝에 1998년 드디어 나뚜루가 세상에 나오게 되죠. 이름부터가 자연을 여행하듯 즐긴다는 뜻을 담았는데 콘셉트가 아주 확실했습니다. 인공색소, 향료, 첨가물 모두 넣지 않겠다는 거였죠. 특히 결정적인 차별화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오버런,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의 공기 주입량을 확 낮춘 겁니다. 일반 아이스크림은 공기를 많이 넣어 부피를 키우지만 나뚜루는 반대로 공기를 줄여서 아주 묵직하고 진한 식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입안에서 천천히 녹아내리는 그 밀도감에 사람들은 이거 어느 나라 브랜드예요? 라고 물었고, 롯데는 자부심있게 순수 국산입니다 라고 답하곤 했죠. 1999년부터 가맹사업이 본격화되는데 전략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철저한 프리미엄 포지셔닝이었죠. 백화점 식품관이나 핵심 상권이 아니면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여기에 광고까지 힘을 보탰는데요. 배우 이나영, 한지민처럼 세련된 이미지의 모델들을 기용하면서 나뚜루는 확실히 뭔가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성공합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나뚜루는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전국 매장이 200개 가까이 늘어났고 그 유명한 시그니처 그린티 아이스크림이 이때 자리를 잡습니다. 사실 베스킨라빈스에도 녹차 맛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니아들 사이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녹차만큼은 무조건 나뚜루라는 거죠. 제주산 녹차 특유의 쌉싸름하고 진한 맛은 당시 그 어떤 브랜드도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물론 나뚜루만 베스킨라빈스를 노린 건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경쟁자들이 줄지어 나타났거든요. CJ 푸드빅이 들여온 콜드스톤 크리머리는 대리석 위에서 토핑을 섞어주는 퍼포먼스로 화제를 모았지만 비싼 가격 때문인지 2015년에 한국을 떠났고요. 신세계 푸드가 들여온 유기농 아이스크림 3트윈즈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겐다즈 정도가 유통 채널에 집중하며 살아남았을 뿐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 전체가 커졌다기보다는 베스킨라빈스가 그 파이를 독식하며 성장한 꼴이 됐습니다. 베스킨라빈스 매출이 2000년 700억 원대에서 2022년 5천억 원을 넘어서는 동안 라이벌들은 하나둘 힘을 잃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잘 나가던 나뚜루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롯데는 나뚜루를 독립법인으로 분리했다가 불과 2달 만에 롯데리아에 흡수 합병시킵니다. 이게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서 브랜드 정체성에 큰 균열을 낸 사건이었는데요. 그 이후 2012년에는 나뚜루팝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내놓습니다. 기존의 자연주의와 고급스러움을 버리고 1020 세대를 겨냥한 대중적인 이미지로 바꾸겠다는 거였죠. 진한 맛과 고급 재료라는 핵심 가치를 희생해서라도 젊은 층을 잡겠다는 승부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오히려 악수가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기존 팬들은 내가 알던 나뚜루가 아니다라며 실망했고, 그렇다고 새로운 젊은 층을 확실히 사로잡지도 못했거든요. 결국 2015년 160여 개였던 매장은 2018년쯤엔 약 70개 수준으로 50% 넘게 쪼그라들고 맙니다. 2018년 7년 만에 친정인 롯데웰푸드로 돌아온 나뚜루는 다시 예전의 자연주의로 돌아가겠다며 브랜드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원재료 함량을 높이고 슬로건도 다시 바꾸고 배우 장기용, 가수 설이를 모델로 발탁하면서 감각적인 광고도 만들었죠. 분명 예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너무 멀리 가 있었습니다. 2018년 나뚜루 하반기 매출이 350억 원일 때 베스킨라빈스는 이미 3천억 원을 훌쩍 넘긴 상태였으니까요.
매장 수 차이도 1300대 60으로 게임이 안 됐습니다. 체급 자체가 너무 벌어져 버린 겁니다. 결국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베스킨라빈스 매장이 1500개를 넘길 때 나뚜루는 시그니처 매장 6개를 포함해 30여 개에 불과했거든요. 그리고 2026년 3월 롯데푸드는 모든 직영점 운영을 종료하고 신규 가맹 계약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사실상의 오프라인 사업 철수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죠. 나뚜루가 베스킨라빈스와의 전쟁에서 밀려난 이유, 단순히 맛이나 자금 문제 때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태생이 프리미엄이었는데 대중성을 쫓다 보니 브랜드의 색깔을 잃어버렸다는 것. 둘째는 조직의 문제입니다. 롯데리아와 롯데젯과 사이를 오가며 브랜드가 표류하는 동안 나뚜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관리할 지체가 불분명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베스킨라빈스는 지난 30여 년간 핑크색 스푼과 31가지 맛이라는 확고한 이미지를 한 번도 흔들지 않았습니다. 나뚜루가 자꾸 다른 것이 되려고 할 때 베스킨라빈스는 자기 자리를 지켰던 게 큰 차이를 만든 걸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뚜루 매장은 보기 힘들어졌지만 편의점 냉동고 속 파인트 제품으로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녹차 맛은 여전히 훌륭하죠. 어쩌면 나뚜루는 처음부터 그 진한 맛 하나에만 집중했어야 했던 건 아닐까요? 화려했던 백화점 시대를 뒤로하고 이제 편의점 진열대 위로 자리를 옮긴 나뚜루. 여러분은 나뚜루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의 돈 굴러가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머니롤링이었습니다.